안녕하십니까. 법무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혼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펌에서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이혼 사건만 딱 맡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혼 사건과 함께 형사 사건이 붙어오는 경우가 꽤 많죠. 많죠. 네. 세트로 오는 경우 너무 많이 있죠. 세트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원고인 경우도 있고 피고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이혼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준비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케이스들을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변호사님. 그리고 주제는 앞으로도 이혼을 준비하시거나 이혼을 진행하실 분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큰 게 첫 번째는 녹음입니다. 정말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혼에 관련된 증거,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를 체증하기 위해서 녹음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케이스마다 어떤 경우는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대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죠. 제가 포함되어 있는 대화 녹음은 문제가 되지 않죠. 맞습니다. 이거는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 간의 대화,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상간자들 사이의 대화를 녹취하기 위해서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두고 그 녹음기에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본인의 핸드폰에 설치해두어서 실시간 녹음을 청취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게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우자, 우리 마누라 동의 얻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동의를 얻지 않은 따르는 상간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얻었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핸드폰을 열어보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부 간에는 어느 정도 양해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을 의도적으로 비밀번호 알아내서 푸는 행동에 대해서는 비밀 침해죄로 처벌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상간자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그걸 카톡으로 다른 데 옮기거나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또 다른 죄도 성립하는 경우가 세 번째가요, 요즘에 정말 많이 보는 경우인데, 인터넷 보시면 최소형, 소박형, 단돈 10,000원 이러면서 위치 추적기 많이 인터넷에 보시죠. 광고를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지만 그것이 형사 사건으로 결부되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위치 추적기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차나 어떤 핸드폰에 심는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흥신소, 탐정사무소에다가 그런 방법으로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 역시 불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한 흥신소 직원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도록 시킨 당사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되고요. 최근에 부산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적발이 돼서 그러한 일을 탐정사무소에 맡긴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벌금을 받은 사례가 받았군요. 있습니다.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고요. 또 있는 게 핸드폰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 그리고 SNS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들어가서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여전히 비밀 침해 조심해야겠죠. 이것들이 정말 많이 체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과자가 되는 순간들이고요. 그 이외에 대표적인 전통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어떤 불륜 행위를 하는 것 같아, 어디서 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집이나 모텔에 막 들어가요. 거기 가서 막 격분한 나머지 폭행을 일삼고 협박을 일삼는. 듣는 순간 몇 개의 죄가 이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렇죠. 예전에 영화 중에서도 김혜수가 나온 바람피기 좋은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김혜수와 남자 배우가 불륜 행위를 했을 때 남편이 배우자가 들어와서 그걸 막 때리고 침입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전과자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입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사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죄명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들어간 행동은 주거 침입이 되겠죠? 그렇죠. 모텔인 경우에도 방실 침입이 맞습니다. 모텔을 해서 내가 함부로 들어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이시고요. 더 나아가서
회사에서 들어가서 때리는 행동, 그리고 상간남에게 너 이거 우리 와이프하고 불륜 행동한 거 너네 회사에 다 알려버릴 거야 뭐 이렇게 격분해서 한 말 역시 협박죄가 성립할 수가. 폭행 협박이 성립했고 네. 거기에 얹어가지고 체증을 한다고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걸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또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그렇죠. 또 촬영물 죄가 성립할 맞습니다. 수 있죠. 예. 그런 행동을 하신 거는 뭐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되는데 법에서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보다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체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불륜을 잡았어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기, 그리고 또는 이혼으로만 끝내기 너무나 이거는 분이 안 풀리는 분이 거죠. 안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의 와이프뿐만 아니라 이 상간남에 대해서도 그들의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다가 동료들한테. 다 뿌려버리는 행동 정말 많은데, 그것들을 실제로 전단지를 뿌리거나 더 나아가서 SNS에다가 그걸 뿌리거나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내용이 실제로 불륜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네. 불륜을 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이 되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법상의 명예훼손죄는 허위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뭐 재산 빼돌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증거를 어거지로 잡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등 정말 많이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행동들이 전과자가 되는 순간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리 화가 나신 건 이해는 되지만 본인이 전과자가 되면서까지 증거를 잡는 행동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히려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려다가 내가 큰 화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고 네. 이혼 준비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